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오늘은 일단 매크로 쪽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빠지는지, 왜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나면 언제쯤 시장이 돌아서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4%대 이상까지 올라갔는데요. 날짜를 본다면 이게 2022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 급락 나오고 투매 나오고 작년에 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그때 올라갔던 금리 수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주식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작년과 같이 투매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지루한 질질 빠지는 조정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작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 하면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CPI가 급등하면서 9.1%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막 75bp, 50bp 때려 올리면서 아주 과격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채금리가 동반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것은 시장에 제일 안 좋은 흐름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CPI보다는 뭐 때문에 올라간다? 국채 입찰에 상승한다. 그래서 이게 뭐 옥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채 입찰이라는 것은 그냥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900억 달러 수준의 국채 발행 규모를 1030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만큼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거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파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오르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PI가 발표될 때 보시면은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7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과 일치한 오전 내내 안정적이었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CPI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 25bp 추가 인상을 반영한다 그랬으면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바로 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다가 옥션 경매가 끝난 후,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끝난 이후에 상승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볼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채 금리가 부담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주말까지 환율 흐름들입니다. 이게 이제 달러가 되겠고요. 요것은 유로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원화가 되겠고요. 요것은 위안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간다는 거.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면 강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는 것들은 시장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시장이 다 박살났을 때 보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시장이 좋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가 좋았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유로화도 지금 이렇게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원화도 역시나 약세 흐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50원 돌파해서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첫 번째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차 손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기다리는 외인들이라고 한다면 매수 시기를 뒤로 밀어버릴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환율,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위안화와 동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으나 좋으나 위안화가 좀 떨어지고 강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을 조금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인 이슈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8월 10일까지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수출이 15% 줄어들었습니다. 15.3% 줄었는데
돼요. 이러면서 무역 적자도 30억 달러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센티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무역 적자가 난다? 그러면 달러가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달러 상방 베팅이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1330원까지 10원 가까이 환율이 튀었던 것은 이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금을 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 묶인 돈이 한 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스위스 계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갔다가 유로화 환전해서 이것을 카타르 계좌로 옮기고 이것이 이제 이란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8조 원의 원화가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유로화라든지 달러로 환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원화 상승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30원까지 올라갔던 원화가 장중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1335원까지 갔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브레이크만 걸리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1330원까지 올라갔던 것은 달러 인덱스의 영향도 있지만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 그리고 이란의 동결 자금과 관련돼서 센티가 조금 무너진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30원대에서 이게 슬슬 다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나는 환율에서도 환차익 수익을 보고 주식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현물 매수가 터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것은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환율 정도는 체크를 좀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자,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추세대 하단의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지지 나왔고 그죠? 여기도 지지를 나왔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기술적 흐름 차트 흐름들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한번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세대 하단에서 어찌됐든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들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상승 추세대 하단부에 계속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단부 내려왔다가 상단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요즘 들어서는 상단에 못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꺾여버리죠. 그래서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올라가야 되죠?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 정도가 끼어들 겁니다. 이 두 업종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 못 올라가요. 이거 오늘 시장에서 삼양식품 올라가고 뭐 지난주에는 뭐 코스맥스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업종도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땡겨 올려지질 않습니다. 시총 때문에 업종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AI 열풍을 이끈 엔비디아주의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사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의 주식 전략가 에드워드 스탠리 뭐 주식 전략가라고 놔뒀는데 그냥 저 리포트 내는 아래에요. 리서치 센터에 있는 연구원이라고요. 이 에드워드 스탠리라는 사람이 지난 100년 동안에 약 70개의 버블을 분석을 했대요. 대단히 많은 분석을 한 것 같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년 동안 자산 가치가 154% 폭등했답니다. 154% 아주 숫자를 딱 찍어놨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비춰볼 때 엔비디아가 200% 폭등한 것은 버블이 막바지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지금 붕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버블 몇 개만 보자고요. 자, 요것은 닷컴 버블 직전에 나왔던 나스닥 시장의 상승세입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석을 했대요. 보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이렇게 800포인트에서 4,500포인트대까지 500% 이상 급등을 했어요. 평균치 154% 어디 갔냐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요것도 일단 나스닥은 500% 급등했네. 그럼 비트코인도 봤다고 그래요. 비트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10,000부터 시작해서 $60,000대까지 갔네. 6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전략가가 얘기한 154% 어디 갔냐고요. 그죠? 없죠. 600% 초과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냈던
있었던 시스코 시스템즈. 이 종목의 주가는요 10달러 언더에서 시작했습니다. 8달러에서 시작했어요. 사실 8달러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에는 800% 얘기했지만 1000% 이상 나온 거예요. 상승률이. 그래서 어디 갔냐 이거죠. 154%. 어떤 통계를 냈는데 이 154%가 나와서 엔비디아가 200% 올랐으니까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6월 17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이때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하나 또 냈습니다. 미리 한 2달 전에 냈다는 거죠. 한 달 반 전에. 자,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엔비디아 최선호주 주가 500달러 간다. 그리고 다시 1조 달러 간다. 그러면서 최선호주 스트롱 바이를 외쳤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때요. 6월 17일이면 여기랍니다. 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400달러 돌파했는데 여기서 500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 올라가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AI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기에서 얘기해서 이만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야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팔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 17일 요럴 때 400달러 위에서 더 가라고 얘기해놓고 고작 20% 정도 상승하고 나니까 이제 버블 붕괴다라는 리포트를 내는 게 굉장히 우스운 거죠.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과연 이게 정말로 기업을 분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매매를 위해서 리포트를 자기 입맛에 맞게 내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반도체가 돌아서야 되고 자동차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2차 전지 시장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반도체 바닥에서 돌아섭니까?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빠졌던 것은 현대차, 기아차가 8월 달 들어서 부품 발주를 좀 줄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어때요? 계속해서 자동차 수출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1300원 초반 아니면 1300원 아래로 내려오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1달러대를 이탈해서 4.0달러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다시 불을 뿜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에 각종 종목들 많이 올려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자동차 부품주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밸류체인들 전부 다 올려놨는데 이런 종목들 자꾸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라고요. 시장이 만약에 돌아서서 올라가면 한 방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 20% 30% 막 상한가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다가 HBM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런 거 치다가 시간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종목으로 넣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넣어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들은 어디에 있냐?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추천주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에 직접 말씀을 못 드리는 시장의 흐름들, 맥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자료들도 올려놨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네이버 자꾸 찾아보지 마시고 구글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뽑아드리는 정보들만 선별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강한주식연구소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라.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에 이렇게 설명란과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들도 받아가시고요. 이런 자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요 OLED 관련주들 사야 할 업종과 버려야 할 업종,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